철기시대 기원전 1200년경부터 586년경 철을 주로 사용하여 도구나 무기를 만들던 시대를 말합니다. 고고학에서 선사시대를 분류하는 세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이며 철기시대는 또한 철 제품을 만들어 최고의 정교한 금속 가공법 개발되었던 시대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쇠의 단단함, 높은 용해 온도, 그리고 풍요한 철광 자원, 구리보다 저렴한 생산 비용을 바탕으로 철은 청동기를 몰아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등 유럽인들에 의하여 개척되고 식민지화된 지역 중에는 철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한반도에는 서한시대, 기원전 300년이죠. 시작되기 바로 앞서 교역을 통하여 철기가 도입되었고 금괴같이 생긴 쇠절편들을 선사시대 한국에서 장례식 때 필요했던 중요한 부장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반도에는 서한시대, 기원전 300년 시작되기 바로 앞서 교역을 통하여 철기가 도입되었고 금괴같이 생긴 쇠절편들은 선사시대 한국에서 장례식 때 필요했던 중요한 부장품이었다. 기원전 2세기경 제철 기술이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으며 서기 1세기경에는 한반도 남쪽 지역에도 농민들이 철기구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철기가 도입된 시기에 관하여 북한에서는 기원전 8 내기 7세기라고 보는 반면 남한에서는 기원전 3 내지 2세기에 철제 농기구와 무기가 제작되는 등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 학계 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철기 시대의 기원을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2 내지 1세기까지 보는 등 큰 격차가 있습니다. 중국에 유입되어 발전된 철기 문화는 BC 4세기부터 BC 3세기경에 이미 한반도로 유입되었던 이민족들을 통하여 한반도에 전래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에는 철기뿐만 아니라 중국 계통 후 청동기도 함께 전래되었다. BC 2세기 초 위만조선, 고조선 시절의 국가 발전 과정의 시절 중 하나인 위만조선의 성립으로 대동강 유역에 청동기와 철기 시대가 공존하였으며 BC 1세기 말 한구년의 설치와 함께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가 발달하여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등의 북방 영역 부족 국가와 삼한의 지속되던 남방 지역 부족 국가가 급속히 전파되어 철기 문화의 전파는 시족 공동체 사회를 친족 공동체 사회로 변환시켰으며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농경 방식이 개발되어 생산력 증가시켜 사회 구조와 일대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철기 문화는 1세기경에 고대 국가인 고구려와 뒤이어 백제, 신라의 삼국을 형성하였다. 한편 2008년 한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블라디보스크 방면에 약 70km 떨어진 바라바시 마을에서 초기 철제시대인 BC 7 내지 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철기 가공 작업장이 발굴되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BC 5세기에 이르러서야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을 근거로 동아시아의 철기 문화는 BC 4세기 이전으로 올릴 수 없다고 보는 기존 통설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철기가 중국에서 단선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철기 전통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철기 시대가 지나고 크게 고대 시대,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삼국시대를 이루던 시기에 가야는
당시로서는 눈부신 철기 문화를 꽃을 피웠습니다. 무기로 타는 동물인 마르 부속 갑옷과 병사 갑옷 등을 제작하였고 그 당시 일본의 철기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료 출처는 위키백과와 두산백과입니다. 한반도에도 청동기 시대가 존재한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45년 광복 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청동기 시대에 관하여 그간의 경위를 살펴볼 때 한국의 청동기 시대 연구도 나름대로의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청동기 시대는 다른 지역의 청동기 시대와는 특징적인 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민문이 토기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일본 학자들이 한국의 고고학을 연구하였을 때 한국에는 물론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보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금속 문화라는 것 자체도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이 없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이라고 일관하여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참 화나네. 1945년 이후 한국인에 의한 고고학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차츰 알려지게 되고 또한 각 처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타남으로써 물적 증거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청동기 유물은 북한 지역에만 있다는 설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한반도 전역에서 청동기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모두 시정되었습니다. 현재 청동기 유물의 분포를 보면 함경도에서부터 전라남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출토되고 있습니다. 원래 청동기 시대는 석기 시대를 거치거나 지역에 따라서는 석기와 공존하는 금석 병용기 시대를 거친 뒤에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뚜렷한 금석 병용기의 유물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청동기 유물은 석기와는 함께 나오거나 순수하게 청동 유물만 나오기도 하며 철기와 함께 출토되기도 합니다. 이는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일제강점기의 연구는 철기가 나오는 김해, 폐총을 금석 병용기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청동기 시대의 상한 문제는 학계에서 정론이 없는데 기원전 7세기, 기원전 10세기 등 대체로 두 설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청동기 유물이 중국적인 영향권이 아님을 볼 때 다시 검토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돌널 무덤은 그 분포가 남시베리아, 만주, 한국 등까지 넓게 퍼져 있는데 시베리아의 돌널 무덤은 기원전 8세기로 정해지고 있어 이 연대가 한국의 청동기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돌널 무덤에도 청동기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반드시 기원전 8세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청동기로는 세형 동검, 겹곡지 잔줄무늬, 즉 단유세문경이라고 합니다. 청동촉, 구리창 등이 있다. 특히 세형 동검은 만주, 한국, 일본의 규수, 러시아의 연해주에서까지 걸친 광대한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난날
한국에서 나오는 간석기 돌검의, 통검의 모방검이라고 보았지만 지금은 그러한 해석이 타당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견문 청동기를 비롯하여 제사나 주술 등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가지 방울이나 잔무늬 거울 등이 출토되고 있다. 청동기와 함께 출토되는 토기는 주로 민무늬 토기이다. 이 민무늬 토기는 무늬 토기와 달리 일반적으로 구릉지대에서 출토되고 있지만 때때로 청동기와도 함께 오고 있다. 또 대전 괴정동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검은 간토기가 청동기와 함께 출토되기도 한다. 특히 민무늬 토기는 무늬 토기, 특히 빗살 무늬 토기와는 달리 밑이 편편한 것이 특징인데 반달 돌칼이 나오는 경우 그것은 예외 없이 민무늬 토기 유적이며 무늬 토기와는 관계가 없다. 반달 돌칼은 중국 룽산 문화의 특징인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농경이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전파된 경로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 청동기가 출토되고 있는 묘제, 곧 무덤에 관한 관습이나 제도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널무덤, 고인돌, 돌널무덤, 동무덤, 음무덤 등이다. 청동기 시대의 경제활동은 어로나 수렵 및 채집과 같은 초보적인 단계에 벗어나 최소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반달 돌칼의 존재는 농경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거대한 고인돌을 조용할 수 있는 힘도 실은 양국의 충족을 위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청동기라는 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신분제의 초기적 성립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유자재의 양식 생산이 가능한 사회에서 청동기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들 청동기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바탕이 곧 고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힘과 조직의 근원이 된 것이다. 자료 출처는 위기백과입니다.